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배웠던 제곱근과 거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했던 내용들은 만약에 A의 제곱근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었지? 제곱근 A하고 좀 차이가 있었죠. 제곱근 A는 뭘 말하는 거지? 그냥 수학적 기호를 읽은 거죠. 루트 A를 우리말로 읽으면 제곱근 A가 되는 거였어. 근데 A의 제곱근은 사실 해석이에요. 이 말을 해석한 거죠. 이건 뭘 해석하냐면 누구를 제곱해야 A가 됩니까?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럼 누구를 제곱해야지 A가 되느냐를 찾았었던 건 맞는데 그래서 암기로 어떻게 됐어? 뿔마 루트 A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가 배웠을 때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루트 A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 뿔마 루트 A 이렇게 두 개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누구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나요? 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A의 제곱근이었으면 좋겠어.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거의 해는 몇 개야?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실수냐 허수냐가 달라지면 무조건 두 개가 되겠죠? 왜? 2차 방정식이니까. 맞죠? 이거의 이제 확장판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오늘은 A의 n제곱근이에요. A의 n제곱근. 이 뜻은 뭘까? n번 똑같은 녀석을 n번 곱해요. n번. n번 곱했을 때 A가 되어야 한대. 괜찮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자고? 방정식처럼 해석하라고. 그래서 누구를 n번 곱하면 A가 될까요? 요 n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얘는 n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야? n개예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의 4제곱근 구하래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누구를 4번 곱해야 5가 될까요? 라는 4차 방정식인데 물론 저 4차 방정식 예쁘진 않죠.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게 예쁘진 않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4개가 존재합니다. 맞죠? 대신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주로 뭘 물어보냐면 이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이 몇 개이니, 한 개니, 두 개니, 없니 이런 걸 물어볼 거거든요. 우리가 대답해야 될 거는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냐면 해를 직접 구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려워. 그래서 조금 쉬운 숫자를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쉬운 거 정말 8의 세제곱근 누구를 3번 곱했을 때 8이 될까요? 자, 이걸 이제 수치 대입으로 맞춰서 넣어주면 안 되고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다 뭐죠, 원래? 무조건 인수분의 약분이죠. 그래서 인수분한다 생각하면은 x 세제곱이고 8 넘어가면 2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해가 어떻게 나와? 인수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실근은 누구? 2 하나가 나올 거고 뒤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해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거 근의 공식 써야 되잖아. 근데 허근 나오겠죠? 이건 허근이에요. 하지만 몇 개 있어? 근이? 2개 존재할 거야. 그래서 허근 2개랑 실근 하나에서 총 3개의 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 이렇게 헷갈려요. 4의 4제곱근 x를 4번 곱했을 때 4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하듯이 풀려면 이항시키면 x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와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해가 될 거야. 그럼 해 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몇 개 나와? 해가 2개 나오죠? 그 근이 누구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루트 2 2개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요 허수가 나오죠? 허수 i가 들어간 게 나오겠지? 뿔마 루트 2i 이렇게 나올 거야. 어쨌든 실근 2개랑 허근 2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A의 n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양수가 나오고 무조건 실근이 나오고 뭐 실근이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 두 개가 나온다 뭐 한 개가 나온다 이걸 우리가 A와 N이라는 이 숫자 값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봐야 돼. 일단은요. 이집숫자. 이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좀 쉬운 내용의 경우는 실근과 허근을 직접 구할 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좀 실근과 허근을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이야. A의 n 제곱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무조건이에요.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래프. 방정식인데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랑 오랫동안 수업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 방정식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n차 함수와 y는 a라고 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둘을 뭐 한 거야? 연립한 거죠. 둘을 연립한 거야. 자, 연립은 왜 해? 뭐 구할 때 하는 거야? 교점 구할 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은 이 n차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한 거야. 이해갔어? 괜찮아요? 그럼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했다는 얘기는 교점이 존재하면 근이 있는 거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야. 단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허수 범위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무조건 실수 범위여야 되겠죠. 그럼 이거야. 얘랑 만나는 교점이 존재해. 그럼 그때의 x값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고 얘네들의 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 x제곱이 만약에 3. 이건 뭐예요? 2차 방정식인데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3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한 거예요.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3은 상수함수인데 x축보다 위로 지나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 몇 개야? 두 개죠. 맞죠? 요 값이 바로 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하면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가 되는 건데 만약에 바뀌어서 x제곱은 마이너스 4의 방정식을 풀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상수 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똑같으니까 y는 4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그리면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럼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들은 만나는 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실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가져야 하는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의 근은 허근이 몇 개인 거란 얘기야? 두 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의 n제곱근 중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린 후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럼 자 이걸 하려면 우리가 사전 지식 하나가 좀 필요해. 그림을 그리려면. 왜냐면 봐봐. x의 n제곱은 a, y는 x의 n제곱이라는 n참수가 있는데 저 n참수 그래프의 기본 모양을 좀 알아야 돼. 물론 1차와 2차는 아는데 3차 이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x의 3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x의 4제곱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쉬운 거 먼저 할게요. x의 제곱 그래프 너희들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내가 좀 넙대대하게 좀 뭐냐면 이만한 큰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 부분을 좀 확대했다라고 볼게. 이 꼭지점 부분을 확대한다고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전에 했던 건 2차는 똑같은데 개수가 달라졌던 걸 했던 거였어.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뭐 할 거냐면 y는 x 4제곱의 그래프를 같이 겹쳐서 그려볼게. 자, 이 내용은 진짜 별거 아닌데 책에도 안 나와 있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궁금해하는 게 나 맞다라고 봐. 자, x 4제곱의 그래프를 얘랑 그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건데 일단 똑같은 값이 있어. x에 0 넣으면 얼마예요? 0이에요. 또 x에다 1 넣으면 얼마예요? 1. 똑같지 이거는? 같잖아. 1,1, 0,1 지당 맞잖아. 근데 x에다가 2, 3, 4를 집어넣어. 그럼 4, 9, 16이 되겠죠? 근데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8. 3의 4제곱이면 80일. 얘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큰 수를 집어넣을수록 이 값은 기하급수로 훨씬 더 커지겠지. 오른쪽으로 하면 얘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갈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 주황색 그래프는 흰색보다 더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을까요? 위쪽에 있습니다. 이해갔어? 분명히 얘도 1,1을 지나가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데 얘보다 위쪽에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다 2 넣었을 때 얘는 2,4야. 얘는 2,16 저 위에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얘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해가지? 근데 여기서 만나는데 이게 뭐죠? 왜 만나죠? 그래요. 교점이에요. 근데 그래프가 만나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걸? 무엇과 무엇. 접하는 거 아니면 뚫고 지나가는 거, 관통하는 거밖에 없다고요. 맞죠?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얘보다 흰색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위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물어볼게요. 관통할까요? 접할까요? 관통이라는 느낌이 좀 와요? 근데 관통을 하게 되면 흰색보다 더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건데 괜찮아? 괜찮아요. 왜냐면 1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어 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얘는 16분의 1이야. 1보다 큰 수를 대입했을 때는 주황색 그래프가 더 크지만 1보다 작은 수를 대입했을 땐 흰색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겠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훨씬 더 아래쪽으로 지나가. 물론 0,0 똑같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굳이 비교한다면 정말 넉 배 되는 모양. 거의 U자 모양, 이런 드럼통 같은 모양, 이런 모양이 돼요. 4차 함수는. 2차 함수와 비교했을 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모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넙대대한 U자 모양, 얘는 거의 V자 모양이 적었다면 진짜 U자 모양에 가까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겠어? 그럼 이 왼쪽은 어떻게 될까? 얘가 Y축에 대해 대칭함수라는 건 보이지 않을까요?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값이 똑같잖아. 2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값이 똑같잖아. x가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 이 전체 값도 저쪽 왼쪽 위로 엄청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좌우가 대칭 모양으로서 똑같아요.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럼 하나 더. y는 x 6제곱 그래프는요. 흰색 주황색과 비교해서 어때? 훨씬 더 심각하게 더 U자 모양이 될 거예요. 더 심각하게. 더 이렇게 얇게 와가지고 접하고 지나간 다음에 더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겠죠? 더 빨리 작아지고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괜찮니?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잘 다루지는 않긴 하는데 그냥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기 지수가 짝수차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 중에서 n값이 만약에 짝수가 돼버리면 그래프의 개형은 뭐가 된다? 2차 함수와 똑같은 아래로 블록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럼 이제 확장 한번 해볼게요. 홀수차 함수야. y는 x 세제곱 그래프. 얘는 어떻게 될까? 홀수차 함수 그래프는 어쩔까? 맞아요. x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숫자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1보다 작았을 때는 더 빨리 안 올라가.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되잖아. 4분의 1 아니야. 2분의 1 넣으면 8분의 1 되잖아. 그러니까 x값보다 y값이 더 작단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또 가파르게 얘랑 똑같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다만 얘가 x에다가 음수를 넣었을 때
홀수 제곱을 하면 여전히 음수죠. 그러니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겠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런 모양이에요. 됐지? 이해 갔죠? 그럼 5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홀수 차야. 음수면 얘도 음수야. 마이너스 100 엄청나게 마이너스 10의 5제곱 되겠죠. 더 빨리 작아지겠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얘랑 어떻게 했어? 같을 건데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고 빨리 작아지겠죠. 괜찮니?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얘랑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 이전에는 더 빨리 작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이 홀수일 때는 이 그래프의 개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특이하잖아? 이렇게 굽었잖아. 이 용어가 만약 미적분까지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변곡점이라고 배우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랑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야.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모든 이제 직선 빼고는 다 곡선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존재하거든요. 물어볼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건 위로 볼록이에요. 언제까지 위로 볼록이냐면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하고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 감소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은 어때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나는 곳이 있어 없어? 딱 한 군데 있을 거야. 여기가 위로 볼록인 곳이랑 아래로 볼록이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정확한 용어로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걸 우리가 용어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용하는 용어들이 다 달라요. 학교 선생님이든 뭐 인간 강사든 다 달라. 그래서 나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모양이 되게 꼬부러져 있어서 나는 꼬불이라고 하고, 미안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난 더 친근감이 있어서 난 이걸 꼬불이라고 하고요. 이쁘잖아? 꼬불이? 괜찮지? 괜찮아? 꼬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에 뭐 이래.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일 것처럼 굴다가 갑자기 아래로 볼록 바뀌었죠. 위로 볼록인 것처럼 폼을 잡았는데 사실은 페이크였고 뭐를 아볼로 바꿨대. 그래서 폼만 잡고 갔다 해가지고 폼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폼을 잡았다. 폼점. 이게 뭐 한글과 영어의 합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폼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변곡점이라고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이런 변곡점, 꼬부리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쉬워서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한 거고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이제. n차 방정식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n이 짝수야. 이 문제에서 얘가 짝수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고, 여기에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a 값이 양수여서 위로 지나가면 교점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건 2개.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교점 몇 개야? 1개. 접하는 거니까 1개가 돼요. 마지막으로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교점이 없잖아요. 이때 0개가 되는 거예요. 시그널 개수가.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 이 n 값이 만약에 짝수가 돼버리면 a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달라지죠. 그럼 교점의 개수 이퀄 뭐라 그랬어?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말한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n차 n제곱근을 구할 때는요, 실근의 개수가 n이 짝수일 때는 요 a의 값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수는 쉬워요. n이 홀수면 홀수차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a 값이 양수가 됐든 0이 됐든 음수가 됐던 교점은 무조건 몇 개? 1개. 실근은 그래서 무조건 1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면 n이 짝수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게 10페이지의 해결의 법칙이라고 하는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10페이지 나와 있는 아래쪽에 박스 조그맣게 나와 있죠. 요 표인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요. 컬러풀하잖아. 예쁘게 잘 보여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가끔 있긴 하지만 이 실근의 값, 요 값을 구하러 갈 때가 있어요. 요 값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마찬가지로 요 값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x값을 구하라 이제 교점 x값. 근데 선생님 요거는 되는데 얘는 어려운데요? 이거의 식은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의 식은 4제곱근 5 끝. 그냥 제곱근 5랑 똑같은데 4제곱이니까 4 써주면 돼요. 그럼 이 수학적 기호의 뜻이 뭐냐면 얘는 얘랑 똑같은 걸 4번 곱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얘를 똑같은 걸 4번 곱하면 5가 된다는 값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얘가 짝수 제곱이면 실근이 2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값이 만약에 4제곱근 5였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4제곱근 5가 돼서 실근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 2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만약에 또 하나 해볼게. 만약에 마이너스 5에 세 제곱근을 구하래. 그것 중 실근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순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 누구를 3번 곱해야 마이너스 5가 될까요? 그럼 몇 차 방정식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이죠. 이것 중에 실근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일 거고 y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감소함수의 상수가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은 교점 몇 개? 1개.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실근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x는 3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물론 얘들아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3제곱근 5는 얘랑은 같은 값이기는 할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순수하게 3제곱근 지붕을 루트 3짜리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자. 개념 확인 1번 이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는 개념 확인 1, 2, 3만 지금 잠깐 풀게요. 개념 확인 1, 2, 3만 빠르게 풀어볼게요. 네, 지수법칙 볼게요. 일단 오늘 지수법칙까지 할 건데 그 1단계로서 거듭제곱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11페이지, 11페이지, 다시 앞에 11페이지. 여기 보시면 되는데 곧바로 이제 지수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자, 보자. 만약에 숫자로 해볼게. 3제곱근이랑 3제곱근 3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 숫자의 뜻이 뭐냐면 얘를 똑같은 걸 몇 번 곱하면 3번 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를 세제곱해 볼게요. 그럼 사실 이 뜻은 뭐냐면 이걸 주황색 괄호로 할게.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가 되겠죠? 근데 이 안에 3제곱근 2, 3제곱근 3 똑같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2개씩. 근데 곱하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내 마음대로죠. 마음껏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적어서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야. 어떻게? 총 6개가 있는데 3제곱근이, 3제곱근이, 3제곱근이를 앞으로 빼내서 먼저 곱하겠다고. 그럼 3제곱근 2에 세제곱하고 3제곱근 3에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고 3, 2 곱하기 3, 6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틀렸어? 네 눈빛이 나 틀렸는데? 틀렸어? 맞죠? 그럼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야. 여기
n제곱근이 같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전체 n제곱은 마치 n제곱근 A의 n제곱 따로 n제곱근 B의 n제곱 따로 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제곱근 계산할 때처럼 요 지수가 요 안쪽에 있는 각각의 제곱근에 제곱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실제로 숫자 값이 꼭 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가 n제곱이 아니라 m제곱이어도 가능해요. 이 괄호가 n번이 있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n제곱근 A만 n번 묶어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걸 지붕이라고 난 표현을 하거든. 지붕의 숫자와 지수의 숫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무조건 합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합칠 수는 있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3제곱근 2의 3제곱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증명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너희들이 느끼기 좀 쉽게 하려고 설명하는 방법인 거야. 이걸 먼저 익히고 나면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거거든. 그럼 되게 쉬워져. 근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계산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복잡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자. 그럼 얘는 뭐냐면 2예요. 그럼 3제곱근 2에 만약에 6제곱은 얼마일까요? 오 2의 제곱이 됩니다. 잘했어. 맞죠? 왜냐면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앞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제곱근 계산을 얘랑 똑같은 수가 오나 안 오나 약수 배수 관계니까 이걸 따져서 하지 말자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가 이렇게 있으면 3제곱근 요만큼 요 3제곱근을 지수로 바꾸세요. 지수로. 그럼 봐봐. 요거에 해당하는 지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지수 값에다가 3 거듭제곱을 하면 2의 1제곱이 되어야 한대. 다시 요 주황색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네모라고만 해보고 이거의 3제곱이 2의 1제곱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다시 지수에 지수가 있으면 지수 둘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야 되겠죠. 그럼 3 네모가 되는 거고 이게 2의 1제곱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네모는 얼마야? 그렇지, 네모가 3분의 1이야. 그래서 이 지붕은요 지수로 바꿀 수 있어. 단 그게 어떻게 바뀐다? 분수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제곱근 2는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얘를 먼저 보는 순간 2의 3분의 1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6제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분의 1과 6을 곱해서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 지금 이거는 너희들이 이미 배웠던 지수법칙을 내가 다시 한번 써먹은 거야. 이 책에서는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을 다시 따로 정리해서 뒤에 알려주고 있는데 난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알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곱하면 되는 거. 괜찮아? 근데 우리가 중3 과정에서 지수법칙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게 배웠어. 왜냐면 사실은 되게 조심할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 조심할 사항에 대해서 다 이미 설명을 해주고 조건을 다 달아줘. 그 조건이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사실 조심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수법칙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수법칙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A의 만약에 n제곱이 m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죠? A의 mn제곱으로 바뀌는 거잖아.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거 항상 쓸 수 없어.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쓸 수 있을까? n이랑 m이 양수. 그쵸.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은 그것도 맞아요. 또 말고 누가? A, M, N 누가? M? N? 누가? 이제 다 나왔잖아. 찍어줘야지 네가 이제 여기서는. N이요. N? 야, 굳이 N인 이유는? 가까이서. M이요.
아, M이야? A요. A? 갑자기 A? M 아니에요. M? 처음부터. 소라, 대충 찍어주면 안 될까요? A, M, N. 누가? 이제. A 0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풀었던 모든 지수법칙의 기본 전제 조건은요, 미수가 양수예요. 미수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만 배웠고, 미수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만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었던 거야. 이 말 이해 가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조건이 문제에 항상 나와 있던지 얘가 양수로 나와 있는 것만 풀었던 거거든? 지수법칙이 A가 양수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못 느끼죠? 자, 물어볼게요. 이거 계산해 볼래요? 계산해 볼게요. 해보자. 자, 만약에 지수 법칙을 써볼게요. 그럼 얘는 지수 둘을 곱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진짜 안 잘했구나. 이렇게 해볼게요. 얼마 될까요? 계산하면? 3제곱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마팔이죠? 다 알잖아? 자, 근데 지수 법칙을 쓰지 않을게요. 이거 계산하세요. 얼마 돼요? 64. 64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은 뭘 말하는 거죠? 그냥 제곱근 말하는 거죠? 얼마야? 8. 같아, 달라. 왜 달라요? 자, 그럼 물어볼게. 이건 계산값이 뭘까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답이 8일까? 마팔일까? 8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안쪽 게 있는 것부터 계산해서 바깥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지수법칙 썼더니만 틀린 값이 나온 거죠. 이해가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논리야, 사실은. 아니, 논리가 아니라 헷갈리는 내용이야. 무엇 때문이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건 얘네들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건 미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무조건 양수인 전제 조건으로만 나와. 근데 가끔씩 너희들한테 해석을 요할 때는 얘를 숫자로 주지 않고 미정계수 A라든지 B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너희들은 사실은 지수 법칙을 쓰려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해. 되겠어? 괜찮? 좀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얘만 양수면 되느냐, 여기 M과 N은 상관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N과 M에 오는 숫자가 뭘 배웠냐면 자연수만 배웠어요. 자연수일 때만 배웠어요. 근데 중상과정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 있었죠. 만약에 3의 5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을 계산해서요. 그럼 이건 3의 5 빼기 5제곱이 되는 거고 3의 0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수의 지수가 0인 0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고 배웠던 것도 맞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가 0이면 1제곱 되는 거고, 만약에 지수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제곱이 되었다면 이건 사실 중등과정에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쓸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식인 거냐면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5제곱 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계산이 된 건데요. 이건 실제로는 뭐냐면 3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법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거라서 중등과정에서는 M과 N이 자연수만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건 음의 정수까지도 취급할 수가 있었던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고등과정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늘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기 보는 것처럼 유리수가 와도 되고요. 유리수가 와도 되고요.
심지어 루트인 무리수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3의 루트 2제곱에 2제곱을 구하라. 그 값을 우리가 유리수로 표현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한다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미수는 3인 거고 지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것들 곱해서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m, 얘를 n으로 보고 얘네들을 곱한 값을 그대로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법칙의 내용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든 실수까지로 확장이 돼요. 단 미수는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요것만 너희들이 체킹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11페이지 개념4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그게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그것들은 다 공식이 아니에요. 뭘로만 바꾸면 되냐면 제곱근을 분수값으로만 바꾸면 그러면 지수 법칙을 쓰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래. 그럼 얘를 어떻게 보라고? a의 n분의 제곱과 b의 n분의 제곱인데 지수값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ab의 n분의 1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다시 제곱근을 바꾸면 n제곱근 ab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 그래서 제곱근 값은 모조리 다 분수값으로만 바꾸면 1번, 2번, 3번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똑같이 성립할 거고요. 4번 내용 볼게요. m제곱근 다시 그 안에 n제곱근 a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만 먼저 정리하면 a의 n분의 1제곱인 거고 마지막 지붕이 n분의 1제곱인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합쳐서 a의 mn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공식을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지수 법칙으로 쓰면 다 똑같이 성립하겠구나 라고 해서 푸는 거지 이걸 절대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5번도 마찬가지고 내용 자체적으로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따 개념학교 4번 풀 때도 밑에 있는 거 푸실 때도 뭘로 바꿔? 지붕을 분수인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뭐 거듭제곱 관계라면 합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2고 얘가 4라면 합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B를 2의 제곱을 바꾸면 되니까. 근데 합칠 수 없는 관계라면 뭐 2하고 3, 3하고 5라면 절대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계산을 놔둬야 돼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12페이지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워. 추워. 불렀네. 애들 춥대요? 필수에 보겠습니다. 대표형 1번 보세요. 기억입니다. 4의 4제곱근과 4제곱근 4는 같다. 참거짓. 말도 안 되는 거죠? 필수예제요? 이 책 구성이 기본 개념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개념 드릴이 끝나면 여기 스텝 2 해가지고 필수형들이 나와요. 내가 수업 시간에는 여기 필수예제를 같이 풀 거야 너희들하고. 그럼 너희들은 나중에 뭐 하면 돼? 이 밑에 아래에 있는 유사문항을 풀면 돼요. 오케이? 이거 풀게요. 됐죠? 봅시다. 1번 기억 보세요. 기억. 4의 제곱근과 4제곱근 4는 같다. 참거짓. 말도 안 되는 거죠. 4의 4제곱근은 뭘 말하는 거라고? 누구를 4제곱해야 4가 되겠니? 이걸 말하는 거고 4제곱근 4는 뭘 말하는 거라고? 4제곱근 4라고 하는 얘를 읽은 거란 말이야.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이유는 이 값을 여기 x에 대입하면 요거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 맞지만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답을 쓰려면 x제곱이 뭐 뿔마 루트 2면 되는 거니까 x는 뿔마 루트 2하고 뿔마 루트 2i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답이 이렇게 4개가 돼야 돼. 그래서 x의 4의 4제곱근은 이거 4개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만 맞는 말이라고요. 되겠어요? 이렇게 얘들아 여기 맨 앞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법칙은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문제로 막 되게 단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곱셈 공식 이용한 것밖에 안 나와. 다만 얘가 제일 어려워. 제곱근 관련 내용. 이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1의 세 제곱근은 1뿐이다. 자, 1의 세 제곱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 누구를 3번 제곱해야 1이 될까요? 라는 3차 방정식을 써주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3차 방정식 계산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3차 인수분해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근이 몇 개? 3개죠? 여기서는 1식은 하나 나오죠? 여기서는 헉은 2개 나오죠? 우리 많이 했던 1, 2, 3 공식에 해당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i가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얘는 뭐야? 세 제곱근은 1뿐이다 아니죠. 만약에 실근은 1뿐이다 라고 말했으면 맞는 말이야. 근데 그냥 이 제곱근은 1뿐이냐 라고 말했으니까 거짓이라고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괜찮아? 디귿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누구를 4번 곱해야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없대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없대요. 실근은 없습니다. 4차 방정식이지만 만나는 교점이 없어. 얘는 허근만 4개가 되는 거겠죠. 이런 느낌인 거죠. 괜찮아? 이건 괜찮지? 괜찮지? 4번 n이 홀수일 때 실수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다. 이 리을의 말이 뭐예요? a의 n 제곱근. 누구를 n번 곱해야 a가 되겠니? 라고 말하는 건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수 n 값이 홀수라고 그랬어요. 얘가 홀수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실근이 몇 개예요 무조건? 한 개죠. 그래서 리을은 참. 미음 n이 짝수일 때 똑같아요. a의 n 제곱근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요 n차 방정식 중에서 n 값이 짝수면 실수인 것은 2개냐 라고 말했어요. 참거지. 얘가 짝수면 2개 아니에요? 아니죠. 뭐 때문에? 얘가 뭐 해야 돼? 그치. 얘가 양수라는 조건까지 같이 있어야지만 2개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2개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시 맞는 겁니다. 요렇게 요 내용 갖고 참거지 풀어내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 갔죠? 오늘 1일 테스트 볼 때 이 문항 똑같은 거 있어요. 다음 14쪽 넘어갈게요. 이제 간단히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원래 이런 연산은 내가 너희들 먼저 시키는 편인데 자 1번 볼게요. 한번 보자. 3제곱근 4와 이 3제곱근 2를 곱하래요. 이거 곱하면 그리고 4제곱근 4의 제곱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복잡해 보이는 거고 우리가 처음 보는 건 낯설 뿐인 거라고. 어려운 게 1도 없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얘 곱하라고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 지수를 계산할 때는 그렇죠. 4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물론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꿔도 돼 안 돼? 바꿔도 돼요. 그럼 얘네가 합칠 수 있잖아. 얼마 돼? 2에 지수 더해서 1. 그럼 2예요. 이거 2예요. 끝. 다음 얘는요. 4에 4분의 2제곱이라 쓰기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얘는 분모인 4로 가고 지수가 2니까 4분의 2제곱을 바꿔도 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4의 2분의 1제곱인 거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 얘도 2, 얘도 2. 괜춘?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3번만 다시 또 보면은 4제곱근 뭐예요? 복잡해 보여. 4제곱근 3제곱근 A의 4제곱 이렇게 있고요. 또 곱하기야 또 옆에. 곱하기 루트 3제곱근 A의 4제곱. 자, 얘보다 더 복잡한 거 좀 이따 한번 해볼게. 일단 그냥 지수로 바꿔. A 4제곱에. 근데 나는 이거를 4제곱에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은 맞긴 맞지만 얘만 봤을 때 몇 분의 몇 제곱이야? A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 그거 정도는 한 번에 써도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4분의 1제곱. 했더니 다시 얘네도 곱할 거니까 얼마 돼? A에 3분의 1제곱으로 약분 되겠죠, 분수값이. 다시 곱하기, 얘 보세요. A에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이 있는 거고 그 위에 그냥 2분의 1제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다시 A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A에 3분의 4와 2분의 1 곱하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쉽네.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겠죠? 처음이니까 낯설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지수 법칙으로. 제곱근을 지수로만 바꾸면 계산은 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절대로 안 되는 거. 뭐 A 더하기 A의 뭐 3분의 1제곱에 뭐 제곱이 이렇게 해서 절대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A제곱 더하기 A의 3분의 2제곱이요 라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이 거듭제곱을 항이 2개 이상의 녀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불법. 이거 잡혀가요. 알겠죠? 말이 안 돼. 이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거 더하기일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3제곱근 그냥 A고요. 곱하기고 4제곱근 또 A가 있고요. 곱하기고요. 5제곱근 A의 2제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정리하래. 이거는 미수가 A인 건 맞죠? 그럼 얘를 만약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얼마죠? A의 몇 제곱? 5분의 2제곱. 다음 A를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그지? A를 하나 곱해야 돼. 이 A가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지붕을 해주고 몇 제곱? 4분의 1제곱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앞에 누가 있어? 또 A가 하나 더 있네. 그럼 A 하나 곱해주고 이 전체 뭐 해줘야 돼? 3분의 1제곱. 우리가 하기로 한 약속 방법을 이용한다면 거듭제곱을 지수로 무조건 바꿔야 할 거고 바꾸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럼 계산해보자. 할 수 있어. 5분의 2제곱. 여긴 1제곱인 거잖아. 이거 계산 얼마야? A에 1 더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7제곱 되겠죠?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몇 제곱인 거야? 4분의 1제곱이 있는 거고 앞에 파란색 A 있어야 되고 나머지 전체도 3분의 1제곱인 거죠? 순서대로 해야 되지. 누구야? 노란색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A의 몇 제곱이야? 5분의 7, 4분의 더해서 20분의 7제곱 되는 거고 앞에 A 1제곱 쓰실 거고요. 마지막 바깥에 누가 있어? 또 3분의 1제곱 있죠? 다시 괄호 안에 거 얼마야? A에 1 더하기 20분의 7이니까 20분의 27 되고 마지막으로 3분의 1제곱 해주면 약분이 되어서 A의 20분의 9제곱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무조건. 순차적으로 하면 다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귀찮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볼게요.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수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3제곱근 5 곱하기 4제곱근 만약에 6이고 이거에 만약에 2분의 1제곱을 했을 때 얘하고 얘 따로 얘하고 얘 따로 곱하기일 땐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죠? 덧셈일 땐 안 되지만 곱셈일 땐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줘. 이 지붕을 이렇게 정리해줘. 잘 봐. 첫 번째 지붕.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자, 볼게요.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A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제곱 끝났죠? 괜찮아? 자, 두 번째 거 파란색 해볼게요. 파란색은 지붕이 몇 개야? 두 개예요. 하나는 4분의 1, 하나는 3분의 1. 4분의 1 제곱 위에 3분의 1 제곱 또 있어. 지수 법칙 쓰면 둘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요 4분의 1 제곱이랑 3분의 1 제곱을 다 하래? 얼마 되겠어? 12분의 1제곱 되겠죠. 괜찮아? 자, 마지막 빨간색.
A에 얘 얼마야? 5분의 2제곱에 이렇게 합니다. 5분의 2제곱에 뒤에 누가 있어? 4분의 1하고 3분의 1 또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 3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이? 그럼 끝이야. 그럼 답은 얼마야? A에 3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 3은 6, 5, 6, 30, 30분의 1. 이게 정답인 거라고요. 이게 보기만 깔끔한 게 아니라 실수가 적어져요. 너희들 이걸로 하다 보면 실수가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뭐가 또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수기로 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여기만 보면 얘가 우리가 쓸 때는 저건 내가 지금 3제곱근 지붕이 3제곱근 지붕이 4제곱근을 쓴 건데 이걸 착각해서 잘못 너희들 쓰다 보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3제곱근 A 4제곱 제곱근 이렇게 착각해서 볼 때가 많아. 이해가니? 이거는 제곱근이 그냥 2제곱근인 거고 여기 A가 4제곱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는 4제곱근인 거고 그죠? 다르죠? 근데 내가 쓰다 보면 글자 크기면 위치에 따라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듭제곱은 지수로 바꿔야 돼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신에 얘가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중간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아 그러네. 지금 언니 상태가 좀 이상하네. 왜 안 나오냐? 잘 안 나오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뜨거운 말 안 나오지 지금? 아 그러네. 아까 나오다가 좀 이상하네. 자 다음 쪽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16페이지, 17페이지 있는 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수법칙을 쓰라고 연습하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수법칙은 처음에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만 그 다음에는 실수일 때도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내용은 아까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라면 풀 수가 있을 거고 그럼 18페이지 나와 있는 지수법칙도 너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일단은 조금 한 번은 하고 갑시다. 18페이지 나와 있는 개념들이 스텝 1 한번 풀어볼게요.